일단은 프로그램을 마저 한번 짜볼게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비교를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사용자가 뭐 한번 입력했다고 바로 이렇게 나오고 끝 이게 아니라 뭐 맞을 때까지 입력을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while문으로 해줘야 됩니다. while문. 계속 반복을 해야 되죠. 한 번 입력하고 끝 이게 아니라. 자, 그래서 자 while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뭐 여기다가 써도 되겠네요. while 만약에 true면 뭐다? 이런 것들을 실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벌스는 0. 다음 타입 df에서 블린도 만드는 게 좋으려나? 블린 만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int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 받는 거예요. 고객한테 입력을. 이런 식으로. 맞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int AR. 이렇게. 그리고 뭐다? 만약에 맞으면 브레이크를 해서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출력도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물어보고 끝 이게 아니라 집요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집요하게. 이렇게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이게 이거보다 적게 입력했을 때까지 그 다음 맞으면 S로 해서 반복문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802 입력하면 안 되고 뭐 702 이렇게 입력하면 안 되고 600 이하로 600 미만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수 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출력을 하면 되겠죠. 폼을 통해서 int i는 0 그래서 i가 얘는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사이즈 i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프린트 얘를 이렇게 땡번째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이러한 관문을 통과를 했다면 그 다음엔 진짜 제대로 입력을 받는 거겠죠. ARR 플러스 I 번째로 하고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print F 이거 쓸 필요 없나? 자, 얘는 그런 거죠. 여기서는 숫자 출력
문제 숫자. 그래서 i랑 여기는 AR I AR 플러스 I 이거 필요 없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숫자가 만약에 4다 하면은 0, 1, 2, 3, 4.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해줘야죠. 자, 만약에 800이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이건 필요 없죠. 이렇게 헷갈리네, 많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800이다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뭐 900, 자 900이다 하면 이렇게 나오고, 700이다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4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 입력할 수 있게끔. 이건 이렇게 안 하는 게 맞겠네요. 다음 1, 4, 3, 2, 1.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600 이하로 입력을 할 때까지 이거를 계속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코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왜 나는 이걸 입력하고 싶은데 왜 이런 프로그램의 구조상 이렇게 따라야 될까요? 나는 뭐 700도 하고 싶고 900도 하고 싶고 800도 하고 싶고, 그런데 어째서 왜 그래야 될까요? 다 누구 때문일까요? 자, 네, 그런 겁니다. 프로그램 로직은 메모리 견적이 가능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야 뭘 받을 수 있죠? 네, 그런 거죠. 정부 지원을 받는 거예요. 정부 지원. 이 운영체제에서 지원을 받는 거죠. 견적이 안 되면은 못 받잖아요. 얼만큼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요. 근데 이번 달에 계산을 해봤을 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뭘 산다거나, 아니면 뭐 학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누구랑 어떤 활동을 한다거나, 대외 활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걸 가질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마 받을지를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말 진짜 실행될지 그것도 애매해요.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럼 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런 걸 엄청 신경 쓰고서 고심 끝에 금액을 말씀드리겠죠, 부모님한테.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왕창 받거나 뭐 그러겠죠? 정말 많이 받아서 나중에 다시 돌려드린다거나.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 바로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 금액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는 그냥 돈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신용카드. 여러분, 신용카드 있으면 미리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겠죠? 기본적인 거는 그냥 그 받은 용돈으로 처리를 하고, 정말 뭐다? 갑자기 뭐 필요할 때가 생겼다, 정말 용돈 외에 더 내야 되는 게 있다 하면은 그냥 신용카드 주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기본적인 거는 용돈으로 해결을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지출이 더 있다, 예상 외로 더 있었다 하면 그냥 그건 신용카드 긁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저는 이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인데, 이게 동적 할당이 없을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걸 지금 이건 없을 때예요. 자, 일단은 동적 할당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짜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숫자를, 내 맥스 사이즈라고 정한 숫자를 받을 때까지 입력을 받고 나서 그 미만으로 받았을 때만 이렇게 입력을 하게끔. 근데 동적 할당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일단 이거 필요 없습니다. 맥스 사이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배열 일단 안 받을 겁니다. 그냥 주소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만 일단 만들고, 이렇게. 그 다음 고객한테 이제 이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구질구질하게 이런 거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딱 한 번 당신이 원하는 숫자 말해라. 그럼 내가 일단 받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관리하실 숫자 입력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코드가 뭔가 된 게 간단해졌죠? 그러니까 한번 원하는 숫자 말하고 몇 번 입력을 할 건지. 근데 제가 뭘 믿고 대체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얘가 가리키는 공간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얘는 공간을 가리킬 수 있는 변수만 있고 이 공간 자체는 없잖아요. 그쵸? 지금 숫자 몇 개? 추정 못해요. 근데 관리하실 숫자 뭐 입력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100을 입력했다. 그러면 당장 이 400바이트는 어디서 구하죠?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다? 바로 신용카드처럼 긁으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00을 입력하면은 400바이트를 그냥 그 신용카드로 긁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인트 하나가 4바이트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할까요? 자, 그거를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메모리 얼로케이트 라고 해서 이게 메모리가 이게 정말 이렇게 하면은 딱 그때 메모리 당겨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메모리가 공간이죠. 얼로케이트가 뭐냐면 할당해 달라 그런 겁니다. 메모리 할당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서 사이즈 오브 인트 하면 뭐 나오죠? 인트 사이즈 나오죠? 그쵸? 이제 거기에다가 이것만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따라서 뭐다? 이 사이즈 곱하기 인트만큼 우리가 메모리를 당겨 오겠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뭐 100이 될 수도 있고 40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어디서 당겨오냐? 자, 메모리 나라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맨 밑에 스택이 있죠. 스택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힙.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 위에 또 코드 뭐도 있는데 그건 일단 무시하시고, 자,
지금 스택 지역에는 일정이 굉장히 좀 빡빡하게 돌아가요. 엄청 바쁘게 이런 식으로 딱딱 맞게 엄청 붙어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500바이트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500바이트 쓰세요 이렇게 하면 뭐 엄청 늘어나겠죠. 근데 그거를 미리 땡겨 받았어야 됐잖아요. 그런 거는. 그리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 미리 받아왔어야 됐어요. 이거는.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만약에 100을 입력했을 때 400바이트를 만들어 주는데 어디다 만들어 주냐면 얘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힙이라는 지역에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흔히 자바에서는 객체 지향에서 객체는 여기서 만든다 라고 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공간 창출이 자 이렇게 하면은 스택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어디다? 힙에다 만들어진다. 공간 할당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그런 문제가 있죠. 바로 뭐냐? 엄청 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배운 게 뭐냐면 포인터죠. 포인터. 포인터 핵심이 뭐죠? 주소만 알면은 얘를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어디다 만들든 이 주소가 뭐 400바이트든 아니면 100바이트든 여러분이 그 주소 400개를 다 외우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프로잖아요. 그냥 아파트가 뭐 동 하나만 외워도 옆 동네 갈 수 있는 것처럼 옆 동네 아파트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만 담아도 나머지는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주소만 리턴을 합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죠. 그리고 그 시작점의 주소가 이제 여기 들어있는 거고요. 이게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가겠죠. 이 메모리를 할당받아온 주소의 첫 번째 주소 값을 여기에 리턴을 해줍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이제 이 말록을 쓸 때는 여러분이 이거를 하나 해주셔야 돼요. stdlib 라고 이런 식으로 사이즈 말록 사이즈 뭐지? 뭐 잘못 쓰게 했나? 아 죄송해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곱해야죠. 자 그러면 입력해 주세요 하면은 뭐 이제 사용자가 뭐 800 해주세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800이면 800 만약에 4면 4 하면은 100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이제는 4도 되고요. 뭐 8000 상관없고요. 그 다음 9000 9만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받아오는 거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미리 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이게 편해 보이지 않나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말하면 그 공간을 창출해 주니까 얘가 알아서. 근데 이거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여러분 카드를 쓰면은 어떻게 되죠? 카드를 쓰면은 다음 달에 그거를 갚아야겠죠. 신용카드를 쓰면은. 그쵸? 그런 것처럼 얘도 말록을 썼으면 여기다
써주고 ARR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쓰고 나서 나중에 돈을 갚는 것처럼 얘도 말록을 한 번 하면은 한 번 써줘야 되고 6번 하면 6번 써줘야 되고요. 10번 하면 10번 써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옛날에 이제 그 뭐 어떤 시어너라던가 시뿔뿔 그런 프로그램에서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은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사용하다 보면은 막 갑자기 느려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바로 뭐다? 메모리를 딱 이렇게 쓰고 나서 적절할 때 해제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적절할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이템 창 같은 걸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 막 한 아이템이 한 6만 개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이 뭐 6만 개든 되든 5만 개가 되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아이템 창이. 근데 그거를 이제 한번 딱 열어요. 아이템 창을 이렇게. 그리고 아이템 창을 끔으로써 그거를 그 공간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안 하고서 일단 끄면은 공간 반납 안 하고 또 열고 또 열고 또 닫고 또 열고 닫는데 또 공간 반납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반납을 안 해서 이게 그 뭐지? 몇 번 창을 껐다 켰다 하면은 점점 이게 느려져요.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는 적은데 이제 우리가 이거 끄는 걸 안 해줘서 완전 다운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인 거죠. 우리가 말록을 쓴다고 해서 이게 공간이 마법처럼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램이 4기가면은 그 안에서 깎아서 먹는 겁니다. 메모리를. 그 안에서. 그래서 이 아이템이 엄청 많이 된 이 창을 껐다 켰다 몇 번을 하면은 점점 카드는 계속 긁고 있는데 뭐다? 반납을 안 한 거죠. 돈을 안 낸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엔 파산하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가 다운되는 거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다? 말록을 한번 쓰면은 이거는 반납을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메모리 반납.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 여러분 맞춰보세요. 인트 메인이 있고요. 여기에 인트 유지는 4. 자, 여러분 이거 맞춰보세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정적 할당이라고 합니다. 정적 할당. 정적 할당을 왜 정적 할당이라고 할까요? 바로 뭐가 정적이라는 거죠? 사이즈가 정적이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이거 5만 번 돌려도 6만 번 실행해도 몇 바이트 필요하다? 4바이트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적 할당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여러분이 4바이트를 달라고 안 해도 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알아서 4바이트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끝나면 알아서 자동으로 반납이 돼요. 메모리가.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 자동입니다. 자동.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은 저희가 다 썼어요 라고 하면은 얘가 알아서 알아요. 자동으로 우리가 다 썼습니다. 반납할게요 라고 안 해도 반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이 좋은 걸까요? 수동이 좋은 걸까요? 요새 차는 다 자동 변속기죠? 그쵸? 뭔가 자동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자동은 뭐가 안 된다? 세밀한 컨트롤이 안 돼요. 세밀한 컨트롤.
자,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죠. 함수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얘도 사라져요. 수명도 정해져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동적 할당을 해볼게요. 동적 할당은 뭐 그런 겁니다. 일단은 AR를 말을 복사를 합시다. 사이즈를 4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인트 자 여러분 인트 얘랑은 똑같은 겁니다. 얘 그럼 그거죠. 4평짜리 해가지고 총 16바이트 필요하죠. 똑같습니다. 얘도 4평짜리. 그리고 여기는 뭐가 담긴다? 거기에 들어있는 첫 번째 땅의 주소가 담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이제 이런 건 안 되죠. 이제 사이즈 4 다음 여기는 사이즈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C 언어 표준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돌리면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설명드렸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C는 여기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거는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아무튼 뭐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음 아무튼 뭐 일단 여기까지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동적 할당이랑 정적 할당의 차이를 좀 이제 아시겠죠? 이런 차이. 정적 할당은 이제 자동으로 돼서 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이제 뭐 세밀한 컨트롤 정도가 안 된다라는 거고 뭐 이런 것도 아까 보셨죠? 정적 할당을 했을 때랑 동적 할당을 했을 때 어떻게 입력을 받아야 되는지. 근데 동적 할당은 이런 식으로 받아서 뭔가 내가 언제 이제 이런 거 받고 언제 끌지 설정을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좋긴 하지만 뭐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조금 귀찮다. 내가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다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일일이.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여기까지 개념 배웠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